자, 계속 진도 나가죠.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뭡니까 이게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라 영어로 얘기하면 그죠? 스탠다드 입출력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 해갖고 이제 많이 보던 게 뭐였죠?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 해서 이제 이런 함수들 우리가 본 거죠. 뭐 제일 많이 본 게 scanf, printf, 그 다음에 getS, putS, getCharacter, putCharacter 이런 거 많이 봤습니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뭐 나머지 함수들도 있는데, 자, 이제 뭐 여기에서 설명해놓은 거는 자, 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그죠? std 스탠다드 이제 뭐 그냥 IO 포함해서 다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게 그 IO 우리 앞에서 봤던 IO 이제 시스템 콜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IO 시스템 콜을 위한 이제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 시스템 콜이라는 거를 함수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근데 이제 요거가 제일 로우 레벨 함수니까 쓰기가 좀 어렵다, 그죠? 어려우니까 좀 더 쓰기 쉬운 함수가 이제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인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그 언어 배울 때 많이 썼던 이런 함수들입니다, 그죠? 아마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놓은 거는 키보드 입력에다가 그 모니터 출력 이제 이런 거고, 파일에서부터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뭘 쓰고 하려면 요 앞에 이제 F자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그죠? 여기 F가 있고 여기 F가 있고 그거는 어떤 파일에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텍스트 파일이겠죠. 텍스트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고 싶을 때도 텍스트 파일로 이제 출력하는 형태.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요게 특징이 이제 한 번에 뭐 한 캐릭터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덩어리라고 해서 또는 이제 버프라고 그러는 거죠. 버프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엔터 딱 치면은 뭘 입력해서 엔터 딱 치면 그때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줄입니다. 한 줄, 그죠? 한 줄씩 이제 입력을 처리하고, 출력도 뭘 하고 나서 출력하라. 이제 이러면은 출력이야 프린터문에 써서 이제 출력하면 그게 전체가 하나로 이제 그걸 이제 덩어리로 묶어서 출력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본이 우리가 이진수인데 이제 10진수로 뭐 변환하고 하는 게 스캔F나 프린트F 할 때 원래 근본적으로 숫자는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진수, 10진수, %D로 하면은 10진수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스캔F나 프린트F 할 때. 그 외에 이제 출력 형식을 이제 지정하는 게 %16진수로 하려면 %X로 하면 되고, 16진수는 %X, 8진수는 %옥탈. 2진수 바로 출력하는 게 있었나? 글쎄, 2진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 %P라고 이렇게 있나? 이게 잘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10진수는 %D. 그냥 포인터 형식으로 출력하려면 그 P죠. 어드레스 출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버퍼 단위로 출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스트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요. 스트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특히 파일에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포인터라는 내부적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포인터를 내부적인 자료 구조로 이제 파일이라는 데이터 타입, 스트럭처 타입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헤더 파일에 숨어 있는 거죠. 스탠다드 헤더 파일,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에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요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입출력할 때 앞에 F자가 붙은 이런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C 언어 시간에 C 언어 책 뒷부분 보면 나와요, 그냥.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파일 입출력하다 보면 파일 끝부분 엔더 파일이죠. 그 다음에 파일에 입출력할 때 이제 버퍼 단위로 입출력하는데 그 버퍼 사이즈, 그리고 포인트 값을 이제 0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뭐 악성 코드 발견했대. 계속 돌리나? 포인트 값을 0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널 포인트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C 언어나 자료 구조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그냥. 그냥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그 헤더 파일,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구조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래서 그 파일 포인터 안에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게 우리가 로 레벨로 입출력할 때, 이때는 그냥 우리가 이때 점수값 있죠. 점수값이 나오고 파일 오픈하면 나오는 거, 그죠? 요거는 이제 점수값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요거죠. 256개의 그 프로세스 하나가 256개의 파일을 열 수가 있는데,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는 이제 파일 포인터를 향하게 돼 있어요. 실제 정보는. 그런데 요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요 테이블의 인덱스가 0, 1 있었고, 그 중에 0, 1, 2는 이제 이렇게 리저브가 돼 있었죠. 이게 실제로 이제 파일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실제로 오픈 파일 테이블에 대한 요 포인터가 여기 들어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은 여기에 이제 파일 포인터가 이제 이런 그 파일 구조체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포인터를 여기다 넘겨주는 거죠. 이 파일 오픈하면은. 그래서 그 안에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아까 그 정수가 파일 디스크립터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버퍼 단위로 입출력을 한다 그랬죠. 청커 단위로. 그 버퍼 공간에 대한 포인터나 크기 정보, 뭐 남아있는 문자 수, 뭐 에러 플래그, 이런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 오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버퍼 단위로 입출력하는 걸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스트림이라 그랬죠. 스트림 단위의 입출력이다 그랬는데, 스트림 단위의 그 프로그램과 파일 사이의 자료 흐름을 우리가 이제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F 오픈 하고 나면은 요 이제 스트림이 개방이 되면서 파일 포인터에 대한 구조체를 반환하는데, 이제 3개는 파일 디스크립터의 0, 1, 2번에 해당되는 그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는 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자, 요것들 이제 소문자지만 요것들이 이미 예약된 파일 포인터에 대한 상수값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상수값들이죠. 포인터 상수입니다. 그냥. 자, 어쨌든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 내부 구조 몰라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우리가. C 언어 함수, 내장 함수라 그러죠. 빌트인 라이브러리. 내장 함수 그 사용법들,
사용법들 보고 이제 이것들 그냥 사용하면은 C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좀 전에 봤던 요 로우 레벨 그 시스템 콜과 1대1로 대응되는 요런 그 로우 레벨 API를 쭉 이제 요 스트림을 이용한 스트림을 이용한 이 파일 구조체 형태의 그 파일 포인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버전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를 이제 F 오픈, 이제 이런 거 F 리더, F 라이트, F 클로즈 요 함수로 재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나 하는 일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요 예제나 뭐 특별히 이거라고 뭐 사용법이 더 좀 더 쉽게 느껴지진 않은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파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예제도 있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하드디스크죠.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 디바이스에 우리 그 파일 시스템이 이제 루트부터 시작해서 디렉터리 하고 실제 레귤러 파일 그죠? 뭐 이제 루트부터 시작해서 빈도 있고 이 중에 이제 홈 디렉터리가 있으면 요 밑에 이제 예를 들면 제그 같으면은 뭐 요런 그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을 피지컬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해 놓은 거죠. 어떻게 저장하는지, 여기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요 레이아웃을 갖다가 디파인 해 놓은 게 파일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하고 파일 앤드 디렉토리겠죠. 요거를 이제 저장하고 삭제하고 읽고 이런 그 파일 관리 기능을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파일에 대한 접근 제어는 이제 read, write, execute 이런 걸 지난번에 봤죠. 오wn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룹은 그러니까 이제 owner가 이제 유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WX, other, 다른 사용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를 U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owner하고 O라고 표시해버리면 others, O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U라고 표시했는데, 유저 하면 자기 자신. 자, 그래서 요런 그 하드디스크의 요런 레이아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이제 논리적인 구조죠. 논리적인 구조를,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구조로 딱 매핑을 해 놓는 거죠. 어떻게 매핑을 하느냐, 그 방법이 이제 그걸 정의해 놓은 게 파일 시스템인데, 몇 가지 유명한 파일 시스템들이 존재하죠. 이제 extended to라고 합니다. 뭐 extended, second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좀 주소 달아놨는데, 이제 extended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그 확장 파일 시스템 해갖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기능이 약간 부족했던 게 제일 유닉스 초창기 모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그걸 좀 확장해서 extended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버전 2, 두 번째 확장한 게 이제 EX2라는 게 그 이제 리눅스가 초창기에 이제 이걸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능이 좀 더 확장이 돼서 extended 3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라즈비안 같으면은 extended 4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extended 2에서 3로 이제 넘어온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저널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옛날에 유닉스 때도 그렇고 리눅스 초창기 때도 그렇고 이제 리눅스의 그 파일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쓰더라도 항상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다 해야 되나? 하나 더
슬라이드로.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서에서 그죠? 이제 CPU에서 막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는 게 이제 디스크죠, 그죠? 하드디스크도 SSD든 이제 디스크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CPU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걸 여기서 막 도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뭘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안 써져요. 이제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스크 캐시라는 메커니즘이 있어갖고 또는 이제 버퍼 캐시라고 해요. 메커니즘이 있어갖고 메모리 일부를 요 디스크에 대한 캐시로 사용하는 거죠. 캐시로 사용해갖고 요걸 이제 버퍼 캐시라고 해요. 일종의 버퍼다 이거죠. 그래서 뭘 쓰면은 요 메모리에 있던 내용이 일단 여기다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커널이 이제 스케줄러가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실제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인 라이트가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리거나 이러면은 여기 아직 라이트가 안 된 거를 이제 다 날아가거나 이런 수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불안하면은 옛날에 많이 하는 게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sudo라는 게 루트 권한으로 뭘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갖고 싱크 명령을 한 번씩 쳐주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디스크 캐시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디스크에 라이트가 되는, 그걸 이제 사람이 해준 거죠. 그런데 이거 안 하고 만약에 쓰다가 갑자기 뭐 정전이 됐다거나 해갖고 뻑 날아가 버리면은 이제 디스크가 깨져버리죠. 우리가 쓰는 PC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전원이 푹 날아가 버리면은 깨지는데, 이제 리눅스 옛날에는 그 유닉스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윈도우보다 좀 더 이런 게 심해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뭐 깨지면 나중에 뭐 합니까? 이제 리부팅 되고 나서 파일 시스템 체크 명령을 돌려갖고 이제 파일 시스템이 깨져버리면은 여기에 있던 요런 디렉터리 하이라키 있죠. 요런 논리적인 링크가 여기 딱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만 저장이 안 돼버리면은 요 댕글링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포인트가 어디 디렉터리에 어디 파일이 있고 하는 그게 다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링크가 막 깨져버리거나 이래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쫙 살려서 복원하는 게 이제 보통 파일 시스템 체크 명령이죠. 뭐 이렇게 복원하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익스텐디드 3에는 저널링이라는 게 항상 뭘 쓰기 전에 데이터에다가 뭘 쓰기 전에 로그를 미리 기록해 놓는 거니까 로그를 먼저 데이터에다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가 깨지더라도 로그가 먼저 기록이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데이터를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 써져 있으면 지워버리거나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지더라도 자동 복구가 쉬워요. 그런 기능이 이제 익스텐디드 3에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저널링 기능이 사실은 이 기능이 DBMS가 원래 갖고 있던 기능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쪽은 데이터가 더더욱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 잠시 예를 들었지만 뭐 송금하고 있다가 갑자기 뻑 죽어버린다든가, 그럼 이쪽 은행에서 돈은 빠져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안 들어왔다 그러고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로그를 먼저 기록해 놓고 이제 중간 한 단위를 이제 이렇게 송금 같은 거 하면 한 단위를 이제 트랜잭션이라 그러는데
트랜잭션 도중에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죽거나 크래시가 일어나면은 나중에 로그를 보고 이게 트랜잭션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죽었는지 도중에 죽었는지 보고 도중에 죽었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너무 갚버렸으면은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다시 기록해주고 아직 안 넘어간 상태면은 그 트랜잭션을 롤백 시켜서 실행이 안 된 것처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이제 파일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NT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윈도우에서 쓰는 거죠. 윈도우가 원래는 FAT 쓰다가 그죠? NT 파일 시스템으로 윈도우즈 NT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그 윈도우즈 NT 파일 시스템 지금은 다 NT 파일 시스템 쓰고 있죠, 이게. 그리고 CD나 DVD 같은 경우는 ISO 9660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레이아웃을 보면 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이제 여기 디스크가 있으면은 디스크의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로 요래 해놓은 게 지금 디스크 레이아웃을 요렇게 이제 파티션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그 리눅스의 원래 리눅스나 원래 유닉스의 익스텐디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디스크를 하나 보면은 그냥 물리적인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보면은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블락에 부트 블락이라고 그러죠. 마스터 부트 리코더 해서 이게 이제 디스크가 한 개의 파티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파티션일 수도 있으면 이게 부팅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럼 부팅 정보를 어느 파티션이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디스크가 부팅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 딱 컴퓨터를 켜면은 디스크가 여러 개 꽂혀 있더라도 첫 번째 요 블럭을 딱 보고 얘가 부트블 디스크인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부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부트로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부트로드는 이제 이게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파티션 정보는 요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데 가지고 있고 한 개의 파티션별로 이제 파일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팅 정보는 여기에 부트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블록이라는 거는 요 파일 시스템, 요 한 개의 파티션에 대한 모든 메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메타데이터. 여기 이제 슈퍼 블록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요게 이제 이름도 좀 특이한 게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특징인데, 이 데이터가, 실제는 이제 데이터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데, 요 아이노드라는 게 모든 파일마다 한 개씩 있어요. 그 디렉토리도 파일이니까, 모든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다 아이노드라는 게 하나 있어갖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 파일에 대한 어떤 리눅스에서 파일 또는 디렉토리들, 이거에 대한 메타 정보예요.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에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파일의 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일이 실제로 데이터가 블럭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데이터 블럭에 이 파일이 데이터 블럭이 어디 존재하는지 그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드가 이제 이렇게 파일 또는 디스크당 하나씩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쫙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 설명입니다. 지금 부트 블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슈퍼 블록에 이제 메타데이터 이 파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 크기나 지금 파일 시스템 내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디스크는 블록 단위로 할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유 블록이라는 거 아직 할당이 안 된 블록. 우리가 그 커널이 메모리 관리할 때도 비어 있는 프레임들의 리스트를 쫙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디스크는 이제 비어 있는 블록 수고, 그 다음에 이 비어 있는 블록을 링크드 리스트로 쫙 묶어 놔갖고 관리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뭔가 이제 디스크 공간을 할당해 달라 그러면은 이 프리 블록 리스트에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노드 리스트가, 아이노드 테이블이 쫙 있었죠. 여기 보면은 이 아이노드의 리스트에 대한 크기, 뭐 사용 가능한 아이노드 수, 그다음에 아이노드 리스트인데 이제 테이블 형태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노드 테이블이 이제 아이노드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데이터 블록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그 아이노드의 자료 구조 해갖고 여기 주석이 딱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노드라는 거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정보, 모든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가 실제로 디스크를 찾아가는 메커니즘을, 디스크 블록들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을 요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프로세서별로 여기 뭐 있습니까? 파일 디스크리트 테이블이 있다 그랬죠. 프로세서별로.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내부에서는 실제로 파일이 오픈되어 있는 오픈 파일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본 거죠. 여기서 아이노드를 이제 접근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노드가, 지난 시간에 요것도 다 봤죠. 이 아이노드가 지난 시간에 본 거를 보면은 요 아이노드가 이제 디스크에 이렇게 아이노드 리스트가 있는 거고 이제 데이터 블록이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실제로 어떤 파일이 오픈되면은 요 아이노드도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죠. 이 중에 아이노드가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모리에서는 V노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노드는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니까 이 파일을 한번 오픈하면 이제 이 파일을 계속 액세스 하겠죠. 그때마다 디스크를 계속, 그 아이노드를 읽기 위해서 디스크를 계속 읽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노드가 메모리로 올라와서 이제 메모리에서 바로 액세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노드를 통해서 그죠?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도, 데이터 블록들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 블록이 또 다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 갖고 한 번 인다이렉션을 거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거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많이 사용했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사용했던 리눅스 EX2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EXT 오리지널하고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원래가 이제 요랬죠. 파티션 하나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제 부트 블록, 슈퍼 블록, 아이노드, 데이터 블록 이런 형태로 이제 딱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블록 그룹으로, 부트 블록을 제외하고는 블록 그룹으로 좀 더 나눠서 이렇게 이제 아이노드와 데이터 블록을 가지고 있고 슈퍼 블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블록 그룹이라는 게 단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 그룹 디스크립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아이노드 테이블 단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앞에서
보면은 iNode 테이블 해갖고 iNode가 쫙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iNode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iNode가 지금 사용 중이고 어느 iNode는 비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파일이 할당된 iNode는 사용 중이겠죠. 뭐 파일이 아직 뭐 데이터 블록은 많은데 다 프리 블록이 많고, 아직 iNode도 이제 테이블 형태로 쭉 만들어놨는데 아직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좀 전에는 이제 보면은 프리 블록에 대해서 뭐 리스트 형태로 원래는 관리하는 건데, 그냥 링크드 리스트로 쭉 해놓으면은 이게 그 프리 블록 자체는 그냥 링크드 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프리 블록 자체는 하나씩 이렇게 큐 형태로 해서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뭐 몇 개나 비어 있는지, 그죠? 데이터 블록도 그렇고 iNode도 그렇고 지금 몇 개나 차 있고 몇 개나 비어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빈맵을 제공해 줍니다. 빈맵을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할당되어 있고 얼마나, 그러니까 비트별로, 그러니까 iNode 개수별로 이제 비트를 할당해 놓고, 이 비트별로 0, 1이면 지금 사용하고 있고 1이면 사용하고 있고 0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블록도 전체 데이터 블록에 대한 개수만큼 비트를 할당해 놓고 어디가 사용 중이고 어디가 사용 안 하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블록 그룹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까 하는 거는, 글쎄 SSD에는 이게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하드디스크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원판 형태로 해갖고 이제 요 원판 하나 요렇게 이제 CD롬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게 그런데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운동장 트랙처럼 요런 게 여러 개가 쫙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가 요런 원판 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돌아가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 이래갖고 이제 가운데 축이 있고, 이거를 읽으려면은 여기 헤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디서 헤더가 이렇게, 자, 지금 헤더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요 헤더가 이제 움직이면서 트랙을 찾는데, 요 헤더가 이제 동시에 있다 보니까, 요 데이터를 읽으려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내면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린더라 그래요. 이 트랙이 여러 개가 쫙 있는 걸 이제 실린더라 그러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할당할 때 이제 이렇게 요 실린더 기준으로 같은 헤더 위치 이제 부분에 있는 것들을 블록 그룹을 이렇게 각각 묶어주면은 데이터를 할당할 때도, 그러니까 이 디스크 한 면에 여기에 쭉 할당하는 것보다는 요 실린더 단위로 이렇게 할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블록 그룹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세한 거는 옛날 책에 나오는데 그거 자세히 이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 더 알고 싶으면은 그 운영체제 쪽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파보세요. 자, 요게 이제 iNode 구조입니다. 스트럭트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iNode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자, 그래서 다 못 끝내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파일에 대한 이제 파일에 대한 모드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그죠?
거죠.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 그리고 제너레이션 넘버. 여기 이제 i 모드가 이제 사용될 때마다 이게 계속 증가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access time, modify time, 이거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change time.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 블록에 대한 주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총 이제 60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특이한데, 데이터 블록에 대한 주소가 60바이트면은, 한 개, 디스크 어드레스를 나타나는데 4바이트가 필요하면은 총 15개의 디스크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그 중에 데이터 12개는 바로 디스크 어드레스를 이렇게 포인팅을 해요. 그러다가 데이터가 커지면은 이제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트리플 인다이렉트로 이제 포인팅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